이다. 남는 건 힘밖에 없어서 시골 마을에서 각종 밭일을 주도적으로 도맡아온 길수이지만 막상 남아있던 밭대기까지 늙은 노모의 수술비 때문에 팔아먹고 나니 이제 길수에게 남은 밭은 없었다. 그래서 늘 시골 마을에서 일손이 모자르다고 하면 남의 밭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활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건넌 마을에서 길수를 부르고 싶다는 호출이 있어서 길수는 그 마을로 가보았다. 길수를 부른 사람은 바로 뽕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박과부였다. 어느덧 길수는 박과분의 뽕밭에 다다르게 되었고 뽕밭에서 사람을 불러보았지만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길수는 뽕밭을 헤치며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그때였다. 저 멀리 뽕밭 한가운데서 뽕열매인 오디를 따는 박과부가 보인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잘 익은 오디를 따는 모습에 길수는 잠시 너울 잃고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이 뭐에 홀린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때였다. 박과부 또한 길수를 발견한 것이다. 누구시냐고 물어보니 길수는 건넌 마을에서 일하러 온 총각이라고 말했고 갑자기 박과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길수에게로 뛰어오다시피 한다. 그러면서 길수 주위를 한 바퀴 빙 둘러보더니 정말 튼튼하고 실하다면서 어디서 이런 총각이 다 숨어 있었냐며 너무나 흡족해한다. 길수는 무엇부터 하면 되냐고 말하니 우선 미리 따놓은 오디 좀 옮겨달라고 한다. 보시다시피 오디가 한 바구니 가득 담겨져 있어서 너무나 무겁고 길도 울퉁불퉁해서 오디를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자 길수는 알았다며 갑자기 그 무거운 오디 바구니를 머슴처럼 번쩍 들더니 어디로 옮기냐고 물어본다. 그랬더니 그 안악은 입을 쩍 벌리며 놀란 얼굴로 힘이 장사라며 그 자리에서 박수까지 칠 뻔했다. 그렇게 첫날 뽕밭에서 보낸 하루의 일과가 금세 끝나고 길수는 오늘 일 끝냈으니 내일 다시 온다고 말하자 박과부가 하는 말이 일주일은 자기네 뽕밭 농사를 도와줘야 하는데 매번 그렇게 건넌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고 힘들지 않냐고 말하자 길수가 조금은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방 하나 더 있으니 자기 집에서 일할 동안만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다. 길수는 그래도 되냐고 하니까 그럼 그래도 되지 안 되겠냐며 자기가 있는 동안은 빨래며 식사며 다 책임져 줄 테니 대신에 농사일만 잘 도와달라고 말하니 길수 또한 걱정 말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길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박과분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며 일손을 도와주기로 했다. 다음 날이 찾아왔고 박과부는 어제와는 다르게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했길래 길수가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 어디 가긴 어딜 가냐며 밭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길수가 밭에 나가는데 왜 화장을 진하게 했냐고 말하자 선크림 좀 발랐다면서 남정네가 오니까 아무리 과부인 자기이지만 좀 꾸며야 되지 않겠냐며 내심 살짝은 부끄러운 말투로 말을 하니 길수가 약간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해댄다. 밭에 나가기 전 길수에게 시골밥상으로 아침을 차려주니 길수가 길다란 총각김치를 한 손에 들고서 쌀밥과 함께 야무지게 씹어먹는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박과부는 잘도 먹는다면서 그런 길수의 모습에 흡족하면서도 반한 얼굴로 관심을 더욱 보인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뽕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 박과부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박과부와 좀 떨어져서 일을 하던 길수는 놀라서 박과부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박과부는 뭔가에 놀란 듯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 뱀이 자기 앞을 지나갔다고 말하자 길수는 어디에 뱀이 있냐고 말했고 그러자 박과부는 뱀이 지나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독사도 아닌 새끼뱀 한 마리가 뽕밭을 헤치고 지나간다. 길수는 어이없다는 듯 박과부에게 한 소리 한다. 아니 독사도 아니고 어린 새끼뱀인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며 시골에서 수없이 봐온 거 아니냐고 말하니 자기는 그래도 뱀이 싫고 무섭단다. 그러면서 갑자기 길수에게 와락 안기며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는 것이다. 월떨결에 길수는 박과부를 안았고 박과부는 그렇게 길수 품에서 한동안 앙겨 있었다. 그러자 길수는 이제 진정하라며 뱀은 가고 없다고 말하며 이제부터는 같이 옆에 붙어서 함께 일을 하자고 하니까 박과부도 그제서야 알았다고 한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둘이 붙어서 일을 했고 새참 시간이 되어서 박과부가 잠시 새참을 가지러 간 사이 길수는 그늘에서 뽕잎 몇 장을 깔고 누워있게 되었다.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잠이 든 것 같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 어느새 다시 온 박과부가 길수 옆에 누워서 길수를 꼭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놀란 길수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도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잠깐 따라 눕다가 잠든 것 같다고 말하며 아직 새참 전이시니 어서 드시라고 말한다. 그렇게 둘은 새참을 먹게 되었는데 박과부는 길수에게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고 길수가 올해 45살이라고 말하니 한창 나이에 장가 못 가서 어떡하냐고 말하며 어떤 여자를 원하냐고 말하니까 길수가 하는 말이
그냥 외국인 아내만 아니면 될 것 같다고 말하니 박 과부는 맞다면서 요새 시골에 외국인 며느리들이는 집이 많다며 차라리 그럴 바엔 한번 갔다 온 과부들이 낫지 않냐고 말하니까 길수는 괜찮긴 한데 나 이가 많으면 곤란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박 과부는 그럼 몇 살까진 괜찮냐고 말하자 길수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자기보다 많으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말하니까 박 과부는 49은 어떠냐면서 입말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았냐며 자신이 올해로 딱 49살이라는 거다. 그래서 길수가 그건 남자가 더 나이가 많을 때 얘기 아니냐고 한다. 박 과부는 어쨌든 4살 차이가 난다는 건 딱 좋은 거라면서 갑자기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긴 어떠냐고 대뜸 물어본다. 그러자 길수는 노총각으로 늙으면 늙었지 4살이나 많은 과부는 곤란하다고 말하자 갑자기 박 과부가 곤란하긴 뭐가 곤란하냐며 길수를 손가락으로 툭 밀치며 뽕밭으로 눕게 만들어버린다. 그러자 갑자기 길수는 툭 하고 뽕밭에 눕혀졌고 기다렸다는 듯이 박 과부는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길수에게 조금씩 다가가더니 이래도 안 되냐고 말하자 길수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땀을 삐질삐질 흘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박 과부는 점점 더 길수에게 다가왔다. 어느새 길수 얼굴과 박 과부 얼굴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길수는 당황스럽다는 듯 지그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러자 그때 박 과부가 하는 말이 왜 눈은 감냐며 과부는 안 되고 4살 많은 여자는 싫다면서 지금 해보자는 거냐고 말하자 눈을 감고 있던 길수가 다시 눈을 뜨며 이내 쑥스러웠는지 그제서야 박 과부를 살짝 밀쳐내고 만다. 그 일이 있고 어느덧 6일째가 되는 밤이 찾아왔다. 박 과부는 마지막 밤이니 술이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길수와 박 과부는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셨다. 술 취한 그들은 6일 만에 서로 가까워졌는지 어느새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노총각 길수가 박 과부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박 과부 또한 길수에게 마음에 있지만 혼자만 마음에 둔다고 모든 게 성사되는 건 아니었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술이 한 잔 두 잔 그들의 입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 밤인 걸 알아서 그런지 아쉬움을 감지한 듯 싶었다. 그리곤 술이 많이 취했는지 그들은 바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되보니 안방에서 길수와 박 과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둘은 눈을 떴는데 서로 한동안 한 입을 덮고 누워 있었던 자신들을 발견하고는 마주보며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같이 다시 누워서 이불 속에서 장난을 치고 만다. 그 뒤로 그들은 마을에서 혼례를 치르며 부부가 되었다. 뽕밭에 잠시 일을 도와주러 온 노총각 길수와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된 박 과부는 둘이서 느지막이 아이 둘까지 낳고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뽕밭을 만들었고 늘 뽕밭으로 하여금 풍년이 되었다고 한다. 역시 뽕나무가 맺어준 인연이라 그런지 이들 부부는 뽕 하나는 기똥차게 잘 딴다.